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평소에 자주 보던 서버 기판이나 통신 장비 기판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형태부터 다릅니다. 보통 전자기판이라고 하면 사각형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판들은 대부분 원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한두 장 정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장이 한꺼번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던 장비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을 보면 일반 PCB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패턴이 촘촘하고 일부는 금색 패드가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접촉 구조처럼 보이는 금속 부위가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소비자 전자제품용 기판이 아니라 애초에 목적 자체가 다른 산업용 특수 기판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원형 기판들을 하나씩 보면서 도대체 어떤 장비에서 사용되던 물건인지, 왜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금속들이 사용되어 있는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역시 형태입니다. 전자기판 대부분은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메인보드, 서버보드, 통신보드, 산업용 제어보드까지 대부분은 장비의 하우징 구조에 맞춰 직선적인 형태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이 기판들은 하나같이 원형에 가깝거나 원형을 기반으로 잘려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기판이 들어가던 대상 자체가 원형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반 전자기기보다는 반도체 공정, 검사, 테스트 쪽 장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웨이퍼 자체가 원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형 구조의 기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 기판이 단순한 회로 보드가 아니라 원형 대상물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맞물려 동작하는 장비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이 표면 패턴의 밀도와 배열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면 패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고 그 작은 패드들이 정해진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원을 공급하고 신호 몇 개 주고받는 수준의 기판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많게는 그 이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촉 포인트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테스트 포인트가 대량으로 필요한 장비, 혹은 동일한 셀을 반복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장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는 하나의 원판 위에 수많은 다이, 즉 칩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 역시 그 배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고 있으면 단순한 제어 기판보다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용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쪽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판 위에 올라가 있는 금속 접촉 구조들입니다. 일부 기판은 평면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위한 금속 부품이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일반적인 조립형 회로 기판과는 다릅니다. 보통 전자기기용 기판은 칩, 커패시터, 저항, 커넥터 등 부품이 실장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데 화면에 표시된 기판은 전자 부품을 잔뜩 올려 동작시키기 위한 보드라기보다
어딘가와 정밀하게 맞닿아 신호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보드에 가깝습니다. 즉, 이 기판은 무언가를 구동하는 메인 회로가 아니라 테스트 장비와 측정 대상 사이에서 정밀 신호를 연결해주는 역할, 혹은 다수의 접촉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원형 기판들은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장비 또는 프로브 카드 계열 시스템에 들어가는 대형 인터페이스 보드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형태와 구조만 봐도 일반 전자기판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점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기판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형태의 원형 기판인데도 불구하고 재질이 서로 다릅니다. 위쪽은 표면이 단단하고 색이 균일한 세라믹 계열 기판, 그리고 밑쪽은 유기 소재 기반 기판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나 인터페이스 보드는 이처럼 세라믹과 유기 기판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기판은 세라믹 기반 기판입니다. 세라믹 기판은 열에 매우 강하고 변형이 거의 없으며 미세한 정렬 정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정밀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웨이퍼 테스트처럼 수백 개 이상의 접촉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기판 자체가 조금이라도 휘거나 변형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세라믹 소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유기 기판도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PCB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색깔이나 표면만 보면 흔히 보던 기판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무겁고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기판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CB는 보통 4층, 6층, 많아야 8층 정도의 상대적으로 얇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런 산업용 인터페이스 기판은 수십 층 이상으로 구성된 고다층 구조, 내부의 신호 안정성을 위한 두꺼운 구리층, 기판 휨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 구조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밀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기판입니다. 특히 이런 반도체 테스트 장비용 기판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신호를 동시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판이 조금이라도 휘거나 미세하게 흔들리면 접촉 불량이나 신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껍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설계합니다. 앞에서 본 세라믹 기판이 정밀도와 안정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구조라면 이유기 기판은 그보다 조금 더 유연하지만 대신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서 두께와 무게로 안정성을 확보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은 겉모습은 일반 PCB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설계가 들어간 산업용 고다층 인터페이스 기판입니다. 그리고 이 기판을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판 전체가 금도금으로 덮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정기적 접촉 성능과 신뢰성을 위한 설계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서는 수많은 접촉이 반복되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지 않고 접촉 저항이 낮고 안정적인 신호 전달이 가능한 금도금이 넓은 영역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기판이 정말 일반적인 PCB와 다른 금속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정말 고실내성 접촉 구조에 가까운지, 겉으로 보이는 금색 패턴들이 실제로 어떤 금속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대표 부위를 잘라 분석기에 넣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샘플입니다. 이 부위에서는 금이 57.14%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검출된 금속은 티타늄 1.81%, 크롬 3.61%, 코발트 0.102%, 니켈 20.38%, 구리 14.21%, 오스뮴 1.59%, 이리듐 1.15%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표면이 금색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분석 지점 자체가 실제로 금도금 혹은 금기반 접촉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켈과 구리가 같이 높은 비율로 나오는 것은 이 부위가 단순 장식용 금속이 아니라 기본 금속층 위의 접촉 특성을 높이기 위한 도금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이 부위는 실제로 정기적 접촉 신뢰성을 위해 설계된 고급 표면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샘플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망간 0.109%, 철 17.5%, 코발트 0.41%, 니켈 75.45%, 은 0.381%, 주석 0.93%, 텅스텐 2.05%, 이리듐 0.052%, 금 3.12%입니다. 여기서는 금보다 니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즉, 모든 부위가 무조건 금 위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오히려 이 기판이 굉장히 목적 지향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부위는 고실내성 접촉을 위해 금 비중이 높고, 어떤 부위는 내구성이나 기계적 안정성 또는 반복 접촉에 유리한 금속 구성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샘플에서는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크롬 3.69%, 철 9.62%, 니켈 11.49%, 아연 29.21%, 지르코늄 1.52%, 은 35.85%, 주석 2.24%, 텅스텐 2.78%, 오스뮴 0.72%, 이리듐 0.69%, 금 2.17%입니다. 이 샘플은 금보다는 은과 아연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이 부위는 앞선 금 패턴 부위와는 역할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런 차이는 전류 전달 방식, 접촉 방식, 마모 조건, 열 조건, 혹은 신호 특성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 원형 기판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평면 구조가 아니라 각 구역마다 서로 다른 금속 설계를 갖고 있는 복합 구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제품을 일반 PCB처럼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샘플에서는 금이 다시 높게 확인됩니다. 티타늄 0.6%, 크롬 1.45%, 코발트 0.562%, 니켈 37.35%, 구리 14.67%, 오스뮴 0.9%, 이리듐 0.79%, 금 43.66%입니다. 이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첫 번째 샘플처럼 여기도 금과 니켈, 구리가 핵심적으로 같이 등장합니다. 즉, 이 기판 안에는 실제로 금 비율이 매우 높은 접촉 영역이 여러 군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금이 군데군데 우연히 묻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한 설계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결과는 정밀 테스트 장비, 특히 반복 접촉과 신뢰성이 중요한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해석과 상당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샘플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티타늄 2.58%, 크롬 6.16%, 망간 0.13%, 니켈 35.13%, 구리 0.487%, 몰리브덴 39.41%, 오스뮴 0.49%, 이리듐 0.399%, 금 15.21%입니다. 여기서는 몰리브덴이 39.41%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이건 일반적인 소비자 전자기기 기판에서는 흔하게 보는 조합이 아닙니다. 즉, 이 부위는 단순한 패드가 아니라 특정 환경 조건이나 기능 조건을 고려해 재질 선택이 들어간 부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샘플 역시 금속 구성이 매우 특수하고 부품 수준이 아니라 정밀 산업용 설계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샘플입니다. 티타늄 6.94%, 크롬 3.1%, 코발트 0.028%, 니켈 7.17%, 구리 21.56%, 오스뮴 1.29%, 이리듐 1.0%, 금 58.92%입니다. 이 결과에서는 금이 58.92%로 이번 샘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즉, 이 기판 일부 영역은 실제로 금 사용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구리 21.56%, 니켈 7.17%가 함께 확인되는 것을 보면 이 역시 표면 접촉층과 기초 금속층이 결합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기판들은 전체가 전부 동일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 따라 금이 매우 높은 곳, 니켈이 중심인 곳, 은과 아연이 높은 곳, 몰리브덴이 높은 곳처럼 역할별로 금속 구성이 달라지는 정밀한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기판들이 일반적인 전자 폐기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분석 결과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크기만 큰 기판이 아닙니다. 형태는 원형이고 패턴은 초고밀도이며 배열은 반복적이고 금속 구성은 부위별로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영역은 금 비율이 57%, 43%, 58% 수준까지 확인될 정도로 고신뢰성 접촉 패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기판들이 단순한 회로나 배선용 PCB가 아니라 테스트, 접촉, 신호 전달, 반복 정렬 같은 정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산업용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서 구조를 보고 추정했던 것처럼 이 원형 기판들은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계열 장비 또는 그와 유사한 정밀 검사 시스템에 사용되던 특수 기판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처음 화면만 보면 그저 낯선 원형 기판 더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일반 PCB와는 전혀 다른 산업적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전자산업에는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의 기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판일수록 구조, 소재, 쓰임새를 함께 봐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이한 장비와 기판들을 도시광산의 관점에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